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0대 관련 얘기입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요즘 20대들 빚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빚 감당 못하는 사람도 많다. 뭐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 나왔죠. 아까 얘기 중에 20대 대학생들 중에 사회초년생 중에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 하는 사람들이 좀 증가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뉴스에 이미 나왔던 거기 때문에 못 믿겠으면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좀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 어이가 없냐? 20대들이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도 20대 시절 겪어봤잖아요. 돈이 없어 20대 때. 좀 속된 말로 개털입니다. 개털. 그래서 맨날 돈이 아쉬워요. 10,000원도 아쉬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 학생이니까 아직 직장을 다니지 못하니까 기껏해야 뭐 대학생 아니면 뭐 공무원 수험생 취업준비생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 진출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30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거든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났길래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을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맞죠? 20대면 그냥 공부만 하고 뭐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까지 갔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적당히 빚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졌다는 겁니다. 물론 빚 없는 사람들도 많아. 20대 중에 친구들 중에 빚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빚을 진 20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20대들이 빚이 많고 어떤 빚을 지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낯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민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20대 친구들 중에 뭐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빚이 많지? 아니 우리 주변 애들 다 학생인데 아니 취업한 애들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납득이 될 겁니다. 일단 빚이 많은 이유 가장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 이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겁니다. 저희 시절 때부터 있었고 생각보다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 학자금 대출 받고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서울에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학생활 하는데 돈이 많이 깨집니다. 생각보다. 특히 내가 본가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타지에서 대학을 다닌다고 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자취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 그래서 예전에 통계를 나온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1인당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평균이 2,500만 원이래요. 2,500만 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갚아야 되는 돈이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학사모 딱 벗자마자 내한테 수중에 지어진 빚이 2,500만 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중에 대기업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안 그래요? 대기업 가는 사람 몇 없잖아요. 잘 뽑지도 않고. 그러면 대부분은 뭐 중소나 중견 갈 거 아니야. 중견
간다 하더라도 뭐 평달에 월급 받으면 200한 30, 40, 뭐 중소기업이면 200만 원대 초반 언저리. 그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못 갚죠. 보통 2년, 3년 걸리고 심한 사람은 5년, 6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2,500이라고 했는데 학자금 대출이 5천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5천만 원. 예. 네. 어떻게 5천만 원 되냐? 간단합니다. 그냥 8학기를 전부 다 학자금 대출 받으면 돼요. 예. 네. 대학교 생활이 4년 아닙니까? 1년에 2학기 있으니까 8학기 전체를 그냥 다 받으면 돼. 아니면 지금 5학년 때 있잖아요. 5학년까지 하면 10학기야. 10학기 대출 받으면 돼.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장난 아닙니다. 등록금 장난 아니야. 특히 공대 같은 경우 500 넘습니다. 예체능 500 그냥 넘어요. 예체능. 근데 예체능 같은 500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장비랑 뭐 도구 같은 거 사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초년생들이 이거 몰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돈에 대한 셈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예. 대학 다니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싼 차 끄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이건 대학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대학교 등록금 내주고 용돈까지 지워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그 별거 아닌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에서 자식 등록금에다 용돈까지 줘. 그럼 집이 못해도 동수저 이상 된다는 거거든요. 예. 대학생활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다 다릅니다, 이게. 예. 예. 뭐 은수저 정도 되잖아. 그러면 대학교 합격하고 나면 등록금 내주고 용돈도 주고 카드도 하나 뽑아주고 차 하나 뽑아줘요. 근데 흑수저를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등록금 마련 못해. 그럼 난 1학기 때부터 학자금 대출 받아야 돼. 근데 학자금 대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뭐 기숙사비가 아니죠. 뭐 방세나 뭐 식비나 교통비 벌어야 돼. 그럼 알바도 해야 돼요. 예. 서울에서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지방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입성을 했는데 집에 돈을 못 붙여줘가지고 알바를 2개, 3개씩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몇 시간씩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서울 쪽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금리가 좀 세요. 굉장히 세단 말이야.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 이 등록금만 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생활 할 때 드는 뭐 월세나 생활비 같은 것도 대출이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차라리 등록금만 대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등록금에다가 생활비까지 대출이 돼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이거 자기가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 생각이 아직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 졸업하고 나서 갚으면 되지 내가 뭐 굶어 죽을까나 이런 마인드야. 그럼 등록금이 생활비까지 하면 엄청나겠죠, 이게. 대출금이.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게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졸업하고 나서도 1년, 2년 취업 준비하고 인턴 과정 거치고 하는 게 기본 국룰이죠. 그런 과정에서 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갚으라고 막 문자 와봐요. 속이 타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장학금 주긴 하지만 그걸로는 내가 봤을 때 부족해요. 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카푸어. 네, 카푸어. 제 방송에 그 명문대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그 서강대학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들 주변 친구들 그 홍대 가보면 카푸어들의 상당수가 그 홍대 쪽에 이제 마포구 쪽 소재, 마포구랑 서대문구 소재 그 대학생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친구 돈 많냐고 하니까 돈 없대요. 그럼 뭐 어떻게 차를 뽑았냐? 대출을 뽑았대요. 대출을 뽑고 어떻게 감당할 거야? 졸업하고 나서 알아서 할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무책임하게. 예. 여러분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마포도 동계도 서계도 거기 가면 뭐 대학생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학생도 있다는 거야. 돈이 많아가 차를 뽑은 게 아니라 없는데 차를 뽑았다는 거야.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 이해 되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무리 뭐 좋은 대학에 다닌다 하더라도 금융지식이 없으면 정말 위험에 빠질 사람들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금융지식까지, 어떤 그런 자금 사정까지, 메타인지까지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별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 할 사람은 안 하죠. 똑같은 대학에 다녀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카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아, 대학생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가 싸나요? 안 쌀 거 아닙니까? 아니, 부잣집이 아니라도 차를 끈대. 부잣집이 아니라도. 부잣집만 차를 끄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뭔가 잘 보고 싶으니, 그 나이 때 좀 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사진 찍어가지고, 주변 이제 뭐, 여자분들 꼬신다거나, 좀, 동기애들한테 자랑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감성에 취해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 끌었다가 이제 차 이제 뭐 할부금이나 이제 캐피탈 금리 감당 못해가지고 예. 신분짝에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이 대학생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물론 일부 사례입니다. 일부 사례. 예. 학자금 대출에 비하면 일부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 요겁니다. 세 번째는 주식 비트코인 비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그 시사적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라고 했죠. 거기 보면 20대 분들, 20대 30대 분들의 어떤 그런 MZ 세대의 어떤 비투, 심각한 비투 문화에 대해서 다뤘던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나올 거예요. 예. 심각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기 묶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뭐냐 하면 지금 20대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 뭔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한빈이처럼 건전한 생각보다는 그렇게 모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밖에 나가서 노동수고 돈을 버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거 가지고 집 못 산다. 아이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근데 웃긴 게 그런 거야. 밖에 나가 돈을 벌어보긴 했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보긴 했냐고. 모아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모아봤을 거 아니야. 모아보고 하는 거지만,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 또 투자하기 쉽지가 않은, 돈이 없는데, 뭐, 노동소득은 의미가 없다. 그 돈 모아가지고 서울에 집 한 채 마련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 때 투자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면, 보다 삶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이제 쉽게 이제, 주식 비트코인 빠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네, 토토. 예. 여러분 이번에 뭐 그 수도권에 뭐 서울에 그 주식 비트코인 이제 빚진 사람한테 뭐 탕감해 주겠다 나왔을 때 서울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난리가 났냐 하면 그만큼 서울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젊은 사람들 중에 돈 꼬라박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상상 이상으로. 그리고 토토에 손을 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토토에 억 단위까지 꼬라박은 사람도 있어요. 아,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예,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야겠죠. 아니, 사채까지 써가지고. 예.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건, 아니, 지방대를 나왔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문대 학생들한테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3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데 발을 담그면 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자만심이 좀 있잖아. 예.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투자 잘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요즘에 주식 비트코인 해요.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요거 여기 발 담근 사람이 많은 거야. 발을 담갔다가 빚까지 져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감당 못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세상은 냉정하죠. 자기들이 벌린 거잖아. 누가 하라고 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건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래. 자기가 벌어 갚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 벌린 거잖아. 그럼 열심히 돈 모으고 산 사람도 뭐가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무튼 1번, 2번, 3번 학자금 대출, 카푸어, 주식, 비트코인, 토토, 비투 이런 이유들로 지금 20대 분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한미님은 이 얘기 무슨 말 하는 거지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모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하기에 빡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에서 내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야.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20대 분들 가장 혈기왕성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고생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목숨을 거는 고생을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되는 나이긴 한데 아니 고생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빚을 지고 갚아 나가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리수 절대 걸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마이너스 된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감성에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인생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인생 사는 거 원래 힘들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직장 다녀서 아껴가면서 저축해요. 한 방에 뭔가 뒤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리는 분들은 빨리 갚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